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. 이 퇴직연금 수익률 때문에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은행 예금 수준이니까 답답하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디폴트 옵션, 사전 지정 운용제도 도입 3년인데 이게 과연 좀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들 보면서 핵심 만점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. 실제로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 보면 2.07% 이랬으니까요.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,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었죠.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원인은 좀 명확해요. 적립금의 거의 90% 가까이가 원리금 보장형, 그러니까 예금 같은 데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. 90%나요? 그러니까 이른바 잠자는 연금 깨우겠다면서 2022년 7월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가입자가 이렇게 운용 지시를 안 하면 그냥 미리 정해둔 대로 자동으로 투자되게 해서 수익률 좀 올려보자 이거였죠. 네, 취지는 정말 좋았죠. 그리고 실제로 양적인 성장은 꽤 있었어요.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그 디폴트 옵션으로 굴러가는 돈, 이게 40조 원 넘었고요. 또 이걸로 운용하는 가입자도 한 300만 명 정도 되니까요. 제도 자체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와, 40조 원에 300만 명. 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커졌네요. 근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, 수익률 성적표는 좀 어떤가요? 이게 그냥 숫자 말고 우리가 좀 기대해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?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퇴직연금이라는 게 그냥 돈을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걸 불려나가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최소한 물가 때문에 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최소 적정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한 2% 정도 되고요. 여기에 시중 1년 정기예금 금리 이게 한 2.34% 정도 되거든요. 네. 이걸 더하면 대략 한 4.34%. 이 정도는 되어야 미래에도 지금 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. 4.34%. 그게 이제 최소 기준선이군요. 그런데 실제 성적은 보니까 2025년 1분기 말 기준 1년 평균 수익률이 3.38%라고요. 이거 기준에 한참 좀 못 미치는데요. 네,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. 이걸 상품 유형별로 좀 뜯어봐도요. 가장 안전하다는 그 안정형 상품 수익률이 3.31%였고요. 이것도 물론이고 전체 평균 수익률조차 그 최소 기준을 넘지 못했어요. 그나마 약간 더 투자 성향을 넣은 안정투자형 이게 한 4.32%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. 제도 도입 3년 차인데 수익률 개선 효과는 아직 좀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겠죠? 아니,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왜 이 수익률이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? 그 90%가 예금에 묶여있던 문제를 풀려고 도입한 건데 여전히 비슷한 건가요? 바로 그겁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. 디폴트 옵션 운용하는 가입자분들의 거의 90%가 또다시 안전형, 그러니까 예금 위주 상품을 선택하셨어요. 또요? 네. 이게 우리나라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에 예금 비중이 한 88.8% 정도 되거든요. 거의 똑같아요. 결국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사람들 그 투자 성향이나 행동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 거죠. 뭐랄까, 익숙한 안전함을 벗어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면서요. 자료 보니까 디폴트 옵션으로 3년 만기 예금 드는 금리가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일반 퇴직연금 계좌에서 1년 만기 예금 드는 것보다 더 낮다고요? 2.12% 대 2.34%? 아니,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? 시스템이?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인데 더 길게 돈을 묶어두는데 금리가 더 낮으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죠. 그렇죠. 디폴트 옵션의 취지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. 게다가 디폴트 옵션 안에서 예금 상품은 딱 3년 만기 하나뿐이라서 선택의 폭도 너무 좁고요.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? 당장 좀 할 수 있는 개선책?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단기적으로는요. 그 예금 상품 만기를 좀 다양하게 1년, 2년, 3년 이렇게 나눠서 선택권을 줘야 하고요. 그리고 3년 미만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같은 상품에 재가입되도록 해서 신경 안 써도 공백 없이 쭉 운영되도록 편의성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장기적으로는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. 맞습니다. 근본적으로는 디폴트 옵션 상품 구성 자체에서 예금 100%인 안정형은 아예 좀 제외하고 최소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적정 수익률 4.34%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
안정투자형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. 안정형을 빼고 안정투자형부터요? 네. 특히 그 TDF라고 하죠. 타겟 데이트 펀드.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. TDF는 가입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자산, 안전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거든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예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디폴트 옵션 도입 3년 차지만 수익률 개선은 아직 좀 요원한 상황이다. 가입자들의 그 뿌리 깊은 안정 선호 성향, 여기에다가 금리 역전이나 상품 제한 같은 제도 자체에 어떤 허점까지 겹쳐진 결과로 보이네요. 네. 제도 개선도 물론 시급하지만 결국은 가입자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이 꼭 함께 가야 합니다. 아무리 좋은 투자 옵션이 주어져도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돼. 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 실질적인 노후 자산 증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.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나의 퇴직연금, 이걸 그냥 원금만 지키면 되는 안전금고로 보시나요?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꾸준히 불려나가야 할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보시나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.